연산군, 조선의 폭군이라고 하죠.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연산군 이야기 시작합니다. 연산군 하면 조선 최악의 폭군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미친 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출발한 왕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왕입니다. 재위는 1495년 즉위부터 1506년 폐위까지입니다. 음력으로는 1494년 12월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종이나 조 같은 묘를 받지 못하고 끝까지 군으로 남은 왕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광해군이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정식 왕으로 남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연산군은 초반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만들어둔 안정된 나라를 물려받은 젊은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제도는 비교적 탄탄했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왕을 이해하려면 정치보다 먼저 가족사를 봐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 패비윤씨 사건이 핵심입니다. 연산군 폭주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윤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궁중 갈등과 여러 사건 속에서 결국 왕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궁궐이 얼마나 치열한 권력의 국간이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479년 윤씨는 왕비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82년 윤씨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왕비에서 폐위된 뒤 죽음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연산군 시대를 뒤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연산군 당시 세자는 이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궁궐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훗날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1494년 말 성종이 붕어하자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는 18세였습니다. 젊은 왕의 즉위에 조정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우리가 아는 폭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국정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겉으로는 큰 혼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부에는 이미 긴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훈구와 살림 그리고 온관 세력의 힘이 커지면서 정치 구조 자체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긴장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1498년 무오사화입니다. 핵심은 사초와 조우 제문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정치 싸움이 기록 속에서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김종적, 김일손, 유자광, 이국동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김종적의 글 조우제문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걸로 해석되면서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의 공포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분위기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조정 사람들은 이때부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반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고 사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의 감정이 이때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 이야기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특히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인식이 생기면 왕이라도 쉽게 감정을 누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정치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연산군은 윤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 전체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정치라기보다 복수에 가까운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무오사화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윤씨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갑자사화에서는 처벌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강도도 훨씬 거세집니다.
조정은 점점 입을 닫는 조적이 되어갑니다. 비판이 사라지자 왕의 판단을 막을 장치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함께 언급되는 핵심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패비 윤씨의 신원 문제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지위를 다시 높이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반대했던 인물들이 하나둘 표적이 됩니다. 정치의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마르 안전입니다. 대신들은 정책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국정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왕의 취향이 국가 자원을 끌어가는 상황입니다. 연산군 시기에는 연회와 유흥, 사치가 크게 부각됩니다.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라 국정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연산군 하면 채용사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 올리는 조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흥청 같은 표현도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이때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흥과 사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기억되는 부분입니다. 연산군의 유흥은 유교 국가의 상징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이 언급됩니다. 학문과 예의 중심이던 건강의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장녹수 같은 인물도 자주 등장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들이 늘어나면서 왕의 판단은 점점 좁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정은 이미 사화로 크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충원하던 인물들은 사라지고 왕의 결정은 걸러지지 않은 채 내려옵니다. 정치는 점점 명령이 되고 민심은 빠르게 떠나갑니다. 결국 신하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왕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정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1506년 준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중심이 되어 움직였고 연산군의 권력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반정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합니다. 공포정치가 길어질수록 왕을 지켜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순식간에 고립됩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궁궐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왕이 어떤 인물의 삶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폐위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호칭도 연산군으로 남게 됩니다. 종묘의 정식 임금으로 모셔지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의 마지막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위된 그해 1506년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기록에는 역질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를 뒤흔들던 절대 권력의 끝은 너무도 빨랐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삶은 사라지고 유배지에서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흐름을 정리해보면 세 장면으로 나뉩니다.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그리고 1506년 중종반정입니다. 이 세 사건이 연산군 시대의 핵심 축입니다. 연산군을 단순히 미친 왕으로만 보면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한 사람의 상처가 권력과 만나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윤씨 사건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궁중 권력 구조가 어떻게 한 사람을 밀어내고 결국 국가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사화는 단순히 선비들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었고 글과 기록이 무기가 되는 순간 정치의 피비린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갑자사화는 왕의 개인적인 감정과 직접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가 제도 대신 감정으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연산군 시기의 유흥과 사치는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정이 흔들리는 동안 권력의 중심이 점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종 반정은 단순히 폭군을 몰아낸 사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다시 재편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중종입니다. 그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고 반정 세력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옹립됩니다. 연산군이 끝까지 군으로 남는 이유는 폐위된 왕이기 때문입니다. 묘호를 받지 못하면서 정식 임금으로 기록되지 않은 채 역사에 남게 됩니다. 연산군의 삶을 흐름으로 정리하면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즉위, 어머니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분노의 폭발, 공포정치, 그리고 반정입니다. 처음의 모습이 평범했기 때문에 뒤의 폭주가 더 큰 충격으로 남습니다. 평범한 출발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윤씨 사건의 핵심 날짜는 2가지입니다. 1479년 폐위 그리고 1482년 사사, 이 두 숫자가 연산군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1498년 무오사화는 기록 속 글 한 편이 정치의 칼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말과 기록이 목숨을 좌우하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는 그보다 더 거대한 숙청이었습니다. 어머니 사건과 연결된 분노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의 시대는 막이 내립니다. 한 왕의 권력이 단숨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궁궐을 지배하던 왕이 외딴 섬으로 보내진 장면은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폐위된 그해 1506년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의 마지막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연산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처가 권력이 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국가의 방향을 바꿔버린 사례였습니다. 그 시대는 조선 정치사에서 사화라는 단어를 각인시킨 시기였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궁궐, 무기가 된 기록, 그리고 폭발한 복수, 이 흐름이 결국 조선을 뒤흔들게 됩니다. 연산군이 남긴 가장 큰 공포는 말이 사라진 정치였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잘못을 고칠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중종 반정은 한 왕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끝과 시작이 함께 찾아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남지 못한 이름 연산군, 그 이름 자체가 그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위험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상처가 권력과 만나면 그 대가는 결국 나라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산군은 어떤 인물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1498년 연산군 제위 초기 사초와 조우제문 문제로 시작된 김종적 계열 사립수청 무오사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